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려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와 친척들은 엄마가 다른 남자 바람이 나서 아빠와 절 버리고 나갔다고 말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커가면서 자식보다 남자를 선택한 그 여자가 너무 싫었고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아빠는 가끔 술 취해 엄마라는 사람의 사진을 꺼내보며 울면서 잠이 들곤 했고, 저 역시 그런 아빠를 숨죽여 울며 지켜보기 일쑤였어요. 한날은 아빠가 없을 때 아빠 서랍에서 그 여자의 사진 뭉텅이 중 하나를 챙겼고, 계속 보고 또 보며 잊지 않게 머릿속에 각인시켰어요. 꼭 복수를 하겠다 라는 마음까진 아니었지만, 어린 마음에 할 수 있다면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낌없이 사랑으로 키워주는 아빠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엄마라는 여자는 잘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지만, 불행하게 살길 기도하며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 직원과 가까워졌고, 말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너무 착해 보이는 그의 성품에 점점 마음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술에 취해 그에게 가슴 아프고 너무나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던 제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창피한 마음에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저를 더 다독거리며 어렸을 적 과거는 생각이 나지 않도록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저와 미래를 약속하길 바랬죠. 하지만 전 두려웠어요. 나도 그 여자의 딸이기도 한데, 나도 그 여자처럼 이 남자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건 아닐까? 나에게도 그 여자의 더럽고 이상한 피가 흐르진 않을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마다 그는 저를 더 위로해주고 더 안아주고 사랑해주었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던 중 그가 이 회사 임원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겐 또 다른 시련 같았어요. 이런 나에게 너무나도 가분한 남자인 것 같았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도 결혼을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했고, 저 역시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만 했고 두려웠어요. 그의 가족들이 저를 안 좋게만 보실까봐요. 하지만 자기 부모님은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을 볼 뿐 가족사나 그런 건 중요치 않다고 저와 아빠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또 다시 저는 그와의 미래를 결심하게 되었고, 앞으로 행복한 날만 꿈꾸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된 날이었어요. 밖에서만 봐도 엄청나 보이는 집에 위축이 되었지만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가 있어 든든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될 두 분께 첫 인사를 드리고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두 분은 제 가족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얘기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곤 하셨어요. 정말 너무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 보이는 가족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제 나도 이렇게 완전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냥 행복하기도 했지만, 아빠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렇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참 뒤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어머님께 자기 신랑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급히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때마침 저도 곧 일어나려고 했던 찰나여서 그이와 함께 데려다 드리기로 했어요.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궁금하진 않았지만 속상하셨는지 얘기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결혼은 잘못했다. 벌 받는 거다.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한다. 전과자다 등등. 지금도 사람을 때려서 경찰서에 잡혀있다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삶도 평탄치 않아 보여 마음은 조금 쓰였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의 집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식 전날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안 버리는 물건을 모아둔 상자를
진짜 오랜만에 발견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공부한답시고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뭔가 가슴이 간질간질한 마음에 상자를 열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분 좋게 추억을 떠올리며 보고 있는데 제일 밑에 정말 보기 싫었던 그 여자 사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본 사진이라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세히 보고 난 뒤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저도 정말 바보같이 어떻게 이 사진 속 얼굴을 잊었을까요? 그렇게 잊지 않겠다고 머릿속에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잊다니. 그 사진 속 사람이 그 집에서 일하고 계시던 아주머니였어요. 나도 나지만 딸도 못 알아보는 그 엄마라는 사람도 소름 끼쳤고 앞으로 그 사람을 매일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더 괴롭고 싫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와 아빠를 버리고 간 그 여자가 형편없는 남자를 만난 벌을 받은 것 같아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엄마라면 측은하고 가슴 아픈 마음이 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학창시절에 바람난 여편네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던 저라 그런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하는지 이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었어요. 일단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일단 숨겨두고 내일 있을 결혼식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머리가 복잡해 여행하는 내내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잘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신랑이 된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에 관해서. 얼마나 일하신 건지, 그분 가족에 대해 아는 건 있는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는데 물어보는 게 이상했는지 왜 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가 옛날에 날 버리고 간 엄마라고. 식 전날에 우연히 추억 상자를 발견해 상자를 뒤져보는데 예전에 챙겨놨던 엄마 사진을 봤는데 아주머니였다고. 크고 나서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남편은 제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그 복잡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낸 거냐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우리는 집에 도착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절 보고 남편은 오늘은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말해줬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직은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시댁 어른들께 전화를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날 밤 남편과 아빠는 술 한잔하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그 사람을 따로 불러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남편한테 해고를 해주면 안 되냐고 말해볼까? 나쁜 생각이지만 내가 들어가서 복수를 해볼까?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만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다음날 남편한테 물어 그 사람 번호를 알아냈고 오후 2시쯤 집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했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해 일찍 나가려는데 간밤에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아빠가 절 꼭 안으시면서 이런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 탓이 아니라고 나 이제 괜찮다고 말하고 사진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카페 테이블 위에 사진을 올려두고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며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뒤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일어나 앉아 계시라며 주문을 하려고 일어났어요. 주문을 하면서 봤는데 사진을 보고 아주 많이 놀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자리에 앉아 그분을 바라봤어요.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어? 라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멍투성이었죠. 그 얼굴을 보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딸이에요. 그때 버리고 갔던 그 딸. 이 말을 듣고 도망가려던 그 사람을 다시 앉히고 물었어요. 왜 그때 날 버리고 떠났는지. 그때는 자기도 너무 어렸고 지금 이 남자한테 뭔가 홀린 것 같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고통받으면서 벌받으면서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컸는지 많이 힘들었는지 제 얘기는 묻지도 않고
너 버린 벌 충분히 받고 있다만 얘기하니까요. 용서하고 싶었던 작은 마음도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많이 원망했고 아직도 원망하고 있다. 당신 하나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 눈물로 보내야 했었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아빠랑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벌 더 받으시라고 아빠랑 내 가슴에 대못 박은 죄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옆에서 다 받으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얘기하고 집에서 조용히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하는 거라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께서 아주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못 나올 것 같다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마음 한켠으로는 슬프지만 이게 저와 아빠를 위한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 생엔 좋은 어머니로 태어나 주시길 바라면서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